안녕하십니까, 박인천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8년 스포츠 지도사 기출 스포츠 심리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 18, 19까지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의 난이도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도사 기출 문제 좀 빠르게 한번 첫 번째 문제. 언제나 그렇듯이 이 스포츠 심리가 하위 영역. 자, 일본에 나왔다. 그러면 반갑게 맞이하시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난이도 조절이 잘 된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스포츠 심리학 하위 영역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기후, 지속적인 운동 참여,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건강에 관한 분야,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운동 심리학 둘 중에 하나인데, 운동 참여와 관련된 건 건강운동 심리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다음 니은, 발달, 학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 계열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관한 분야. 연령, 뭐죠? 성장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운동 발달이 되시겠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보기에서 경쟁 불안이 일어나는 3번으로만 나열된 것은 보기 대화 내용 중 지도자의 경쟁 불안과 불안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불안 이론은 마이너스죠. 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하고 관련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항상 출제가 마이너스죠. 그죠? 적절한 목표 설정 한번 읽어봅시다. 플러스 시합이 다가오니 초조하고 높은 장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 성향 지도자 성취 목표 성화 좋은 겁니다. 시야를 다가오면 누구나 승리에 대한 압박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기억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시작을 하시면 대응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렴. 나는 널 믿는다. 뭔가 다르게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직접적이죠. 욕구 이론, 추동 이론. 이거는 욕구가 있으면 행동이 나온다. 카타스트로피 이론, 파국 이론, 멘붕 이론, 인지 불안하고 신체 불안이 결합되면 멘붕이 온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었죠. 자, 심리 에너지론, 심리적인 에너지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적 수행 지역 이론, 사람마다 자기가 최적 수행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불안의 구간이 있다. 지역에 있다. 자, 답은 3번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1, 2, 3번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상의 효과와 관련된 이론은 자, 일단 이론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운동선수가 특정 움직임을 상상할 때 뇌에서 실제 움직임이 일어날 때와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상상하는데 실제 움직임이랑 유사한 반응이 일어난다. 어떤 동작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실제 동작과 유사한 근육의 미세 움직임이 일어난다.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심상과 관련된 얘기인데, 심상은 머리에서 상상할 때, 심리적으로 상상할 때 신경이나 근육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요걸 그대로 찾아가 보면 일단은 심리신경근 이론이 된다. 자, 보기의 내용은 심리신경근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징학습 이론은 동작을 부호화해서 심벌릭 부호화해서 학습한다는 이론이고, 간섭 이론은 서로 다른 환경이 서로 간섭을 이루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수영장에서 배웠던 수영을 바다에서 또 해보고 강에서 해보고
이런 환경의 간섭에 의해서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을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자극 확인, 반응 선택, 반응 실행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는 이론이 정보 처리 이론이었죠. 자,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난이도가 살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까요? 자, 5번. 복에서 설명하는 사회적 태만 현상의 동기 손실의 원인이다. 자, 보기 한번 보십시다. 영훈이는 친구들과 줄다리기를 할 때 자신의 힘은 전혀 쓰지 않고 친구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경기에 이르고는 모습을 보고 있다. 사회적 태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임승차 전략 얘기를 많이 했죠. 노력에 편승하겠다. 공짜로 타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2번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당 전략, 최소화 전략, 반무임승차 전략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 6번 쉘라드라이 형님 나왔습니다. 쉘라드라이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집단역학, 집단심리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인도 교수님이세요. 뭐 이제는 퇴임을 하셨겠네요. 자, 쉘라드라이 형님이 다차원 리더십 모형에서 제시하는 리더의 행동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쉽게 말해서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리더의 행동 일단은 한번 보시죠. 상황 요인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이 결정이 된대요. 그게 뭐죠? 자, 기획에서는 상황 요인에 따라 리더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리더가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행동들. 우리 스포츠 상황으로 치면은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팀의 리더는 경기 안에서 오심에 대해서만 오심에 대해서는 리더만 어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리더에게 규정된 행동이 될 수 있겠다. 다음 리더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리더의 행동, 리더의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리더의 행동은 리더의 실제 행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리더의 행동은 뭘까요?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리더의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리더의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더의 규정 행동, 실제 행동, 선호 행동들이 수행 결과와 선수의 만족도를 결정을 한다. 라는 쉘라드라이 형님의 다차원 리더십 모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 다차원 리더십 모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번. 다시 난이도가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운동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운동도 플러스 정신건강도 플러스죠. 운동을 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지겠죠. 자, 이런 관계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과 감소와 상관이 없다.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규칙적인 운동은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없다. 규칙적인 걷기는 상태 불안을 감소시킨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유산소, 무산소, 운동 플러스 우울증 마이너스인데 우울증을 감소시키니까 플러스죠. 자, 플러스 플러스 가서 4번. 자, 8번 사회적 지지 유형 중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걱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지.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비교 확인 지지, 정보적 지지. 자, 느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해주고 응원해주면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반성해 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격려, 걱정, 이런 응원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음, 정보적 지지. 격려와 우려와 걱정과 응원이 어떤 정보를 가져다 주지는 않죠. 응원을 해줬으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비교 확인 지지도 말이 안 되죠. 누구는 걱정해주고 누구는 걱정 안 해주고 누구는 10번 걱정해주고 누구는 5번 걱정해줘서 이런 식으로 비교 확인이 되는 정보들이 없어요. 그래서 8번 1번을 잘 찾아가실 수 있다. 자, 9번 니데퍼 나왔습니다. 니데퍼 나오면 제가 니데퍼 주의 집중, 니데퍼 주의 집중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의의 유형이라고 문제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니데퍼는 방향과 폭이 있다 그랬었죠, 그죠? 사격 선수인 효운이는 시합에서 오로지 표적을 바라보며 조준하고 있다. 자, 여러분. 표적은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방향성 결정됐고, 폭을 한번 봅시다. 사격 선수가 사용하는 표적이 엄청나게 클까요? 아니면 조만할까요? 사격 선수의 표적이 축구 골대만큼 크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좁은 외적이 되겠다. 자, 이런 문제는 문제 안에서 잘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1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홀랜더의 성격 구조는 성격 구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성격 구조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역할 행동,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전형적 반응, 제일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 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실제 이미지를 의미한다.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심리적 핵. 그쵸? 자, 태도, 가치, 흥미, 동기 등을 포함한다. 잘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가장 높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바깥쪽에 있는 거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심리적 핵이 되겠다. 자, 11번 프로차스카의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보시죠. 무관심 단계. 관심이 없어요. 운동하고 있지 않고 6개월 이내로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 관심이 없는 단계죠, 그죠? 무관심 단계죠. 자,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운동을 시작할 의도가 있다. 그럴싸한데요. 자, 쭉 계속 읽어보시죠. 준비 단계.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약간 이상한데요. 일단 맞춰보시겠습니다. 실천 단계. 운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의 운동을 6개월 이상 해왔다. 자,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준비 단계는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시작을 했지만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니면 곧 시작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드백은 뭘까요? 경기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고 무릎의 동작을 수정했다. 코치가 체중 이동이 빠르다라는 정보를 제공했다. 동작하고 관련된 일단 피드백이에요. 자, 뇌제적 피드백과 고유 감각 피드백은 같은 내용입니다. 뇌제적 피드백과 고유 감각 피드백은 수행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근육의 길이 아니면 수행에 있어서 내 동작의 잘됨과 잘못됨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내재적으로 느껴보는 것들이 내재적 피드백이며 고유 감각 피드백이고 지금 요 보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보강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보강하기 위해 영상을 본다든지 코치의 정보를 피드백 정보를 수용하는 보강적 피드백이 되겠고 바이오 피드백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오 피드백과 관련된 문제가 아마 2019년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정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압, 체온, 뇌파, 심박수, 호흡량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여주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13번. 보통 이제 13, 14, 15, 16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고난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의 높은 문제들이 있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글밥을 많이 해가지고 읽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13번은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학습 단계,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운동 학습 단계는 피츠와 포스너의 제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인지 단계는 동작을 인지하고 필요한 동작을 연합하고 훈련을 통해서 자동화된다 라는 그 운동 학습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어렵진 않아요. 자, 기억 읽어봅시다. 동작 실행 시 의식적 주의가 거의 필요 없대요. 정확성과 일관성이 매우 높대요. 동작에 대한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의식적 주의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는 뭐죠? 자동화 단계죠. 자, 학습해야 할 운동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한다. 오류 수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 수행 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뭘 이해해야 된대요. 그건 뭐죠?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겠죠. 이유는 인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B. 그럼 디귿이 연합 단계가 되겠죠. 과제에 대한 전략을 선택하고 잘못된 수행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 동작의 일관성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B는 디귿이 되겠다. 자,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14번 보시겠습니다. 시기별 운동 발달 단계가 바르지 않은 것은
이 내용도 사실은 짧긴 하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는 맞추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공식이나 뭐 하나씩 지우기나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자, 유아기, 반사 움직임 단계. 반사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동기, 스포츠 기술 단계. 청소년기, 성장과 세련 단계. 성인 초기, 최고 수행 단계. 뭐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 기술의 발달을 살펴봤을 때 성인 초기에 운동 기술이 가장 완성도가 높죠, 그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우리가 운동 기술을 배우면서 이런 기술들이 성장되고 세련되는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아동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스포츠 기술을 배우죠. 뭐 공을 찬다든지 공을 던진다든지 뭐 받는다든지 뭐 달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우리가 초등학교 단계, 유치원 단계,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 체육 시간에 기본적인 스포츠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유아기 때는 반사 움직임 단계가 아니라 반사 움직임이 나오는 빨기, 뻗기, 뭐 쥐기 이런 반사 움직임은 유아기가 아닌 영아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유아기에는 기초 움직임 단계, 기초적으로 달린다든지 던진다든지 뭐 찬다든지 이런 기초 움직임. 그리고 아동기에 가서는 다시 스포츠 기술, 축구, 야구, 배구 이런 달리기, 육상 이런 스포츠 기술과 관련된 좀 더 성장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운동 제어 이론은 뭘까요? 운동 제어 이론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다 아시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핵심 단어를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 자, 보기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조직, 비선형성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고 조절된다. 자기조직, 비선형성 이런 어려운 말 나오면 뭐로 가시라? 다이나믹 시스템 가시면 됩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기억 표상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역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다. 그러면 반대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기억 표상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론은 뭘까요? 예요. 도식이론. 도식이론은 인간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도식처럼 또 공식처럼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접근한 이론이 도식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처리 이론은 3단계를 거친다 그랬었죠. 그죠? 반응 확인, 반응 확인, 반응 선택, 반응 실행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폐쇄 회로 이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드백을 이용해서 동작을 수정해내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운동 동작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가시겠습니다. 16번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 보면 푸실 수 있어요. 연습이 잘 돼 있으면.
AAAAA만 연습하고 BBBBB만 연습하고 CCCCC만 연습한다 그랬죠. 이게 뭐야? 블락, 분단 연습. 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무선과 계열을 골라야 되는데 자 보시죠. A, C, B, A, B, A, C, A, B, C, B, A, C, B, C 순서가 없죠? A, B, C, A, B, C, A, B, C, A, B, C 나와야 시리즈 계열이 됩니다. 근데 랜덤으로 지금 A, B, C, B, 뭐 B, C, A, B, C, C, B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랜덤으로 제시되고 있다. 분단 연습과 무선 연습에 대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글밥을 많이 해서 이거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문제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압도되시지 말고 전략적으로 푸실 수 있어야겠다. 보기는 맥락 간섭 효과를 유발하는 연습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보기.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들려고 만든 보기입니다. 스포츠 지도사인 유현진이 스포츠 지도사였군요. 야구 수업에서 오버핸드, 사이드암, 언더핸드 던지기 동작을 지도하기 위해 두 가지 연습 방법을 계획했다. 자, 기억기 연습은 ABC 던지기 동작을 각각 10분씩 할당하게 하여 연습하게 하는 것이고 니은 연습은 30분 동안 ABC 던지기를 순서 없이 무작위로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무작위로 연습하는 것이 어따. 자, 그러면 또 친절하게 이렇게 연습을 시켰대요. 친절하죠?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어야겠다. 기억은 분단 연습, 니은은 무선 연습. 자, 17번. 대시의 인지평가 이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인지평가 이론. 자,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유능성이 향상되어 내적 동기가 증가한다.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면 유능성이 낮아져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 지도자의 일방적 지시는 자결성을 낮추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킨다. 선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유능성이 향상되어 내적 동기가 증가한다. 자, 내용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면 유능성이 낮아져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정답은 요게 되겠죠? 선수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결성이 향상되어 내적 동기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애매한 문제였는데 잘 찾아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설은 운동이 우울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유는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때문이다. 즉 운동을 하면 신경원의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와 수용이 촉진되어 신경원 간 의사소통이 향상된다. 자, 느낌적으로 가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리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이게 뭐가 강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없죠. 생리적 강인함 같은 것들은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 근력, 근육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생리적 강인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열 발생이나 뭐 열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뭐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죠. 그럼 뭐예요? 모노아민 가설이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내용은 잘 모르는 모노아민과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반주라 나왔습니다. 반주라.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향상 요인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기술적으로 과거보다 향상되었다. 뭐가 좋아졌어. 시합 전 우승 장면을 자주 떠올린다.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던 적이 많다. 뭔가 성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경험은 롤모델 또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언어적 설득은 주변에서 너 잘할 수 있어? 응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자기 효능감 향상이고, 신체 정서 상태의 향상은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 중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가보시겠습니다.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정각성 수준을 찾고 수행 전 루틴을 개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겠죠. 이런 것들은 다 플러스. 근데 실패할 것 같아. 마이너스를 미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문제 종합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회가 거듭하게 될수록 설명은 조금씩 짧아지고 문제들은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조금씩 생겼을 거예요. 저 또한 이제 설명을 조금 줄이고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쭉 다 한번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